자, 이틀 반 동안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제 컨텐츠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베이직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 실습이 굉장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으니까, 혹시 소프트웨어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설치해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모든 실습이 스타트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그렇지만은 스타트 파일을 사용하면 좀 더 시간을 줄이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베이직 한 컨트롤 이론들, 제가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심 먹고 나면은 좀 많이 졸리는데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지는 제가 보고 분위기 봐서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셔하고 플로우 이론, 왜 프레셔하고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화공이나 생명 화공이나 이쪽 계열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유체가 움직이는 거죠. 유체가 움직이려면은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밖에 이제 공기가 흐름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고기압, 저기압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압력차가 생겨야지 요량이 생기기 때문에 압력하고 요량하고 관계식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하나가 프레셔하고 플로우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가지고, 자, 화공 쪽에 꽃이 이제 컬럼이죠. 컬럼 자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이나믹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업셋이 생겼을 때 위험한 내용물들을 밖으로 빨리 뽑아내느냐, 그게 하나가 PSV인데, PSV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로드가 만들어지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컴프레서도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컴프레서 쪽을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하고 제가 팁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컬럼하고 컴프레서를 이야기했는데, 시뮬레이션 중에 가장 많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많이 어플리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번 이틀 반 교육을 여기서 다이나믹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고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다이나믹을 어플리케이션 돌리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번 교육은 굉장히 약식으로 할 거니까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인 소개 먼저 하죠. 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공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여러분이 계산할 때 보통 어떤 공정들이 바뀔 때에, 아니면 공정 모델링을 할 때에 대수적인 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식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대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대수식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그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이 되고, 단 하나는 대수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이 플러스 돼가지고 같이 동시에 풀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즉
분모가 dt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거동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푸는 과정입니다. 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억을 거의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하게 됐을 때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있는 게 파일럿,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기를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운전 바로 못하니까 실내에 앉아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PC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시뮬레이션하고 직접 내가 조정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뮬레이터의 가장 기본인데, 그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플러스 알파로 OTS라고 하는 개념이 플러스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직접 비행기를 운전하지 않아도 한 몇 시간만 내가 이것저 게임을 만들어 보면은 게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공연 쪽에 사용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게끔 되어 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쪽 시뮬레이션의 모양이 만들어지다가 케미컬 프로세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하이드롤릭, 스모다이나미케이션 이런 것들, 컴포넌트가 어떻게 섞여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공정이 어떻게 제어돼가지고 돌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동 자체가 실제 장치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치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느리냐 빠르냐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장치가 얼마나 잘 모델링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치의 직접적인 크기 이런 관계식들이 들어가야만이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유저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용적으로 나와 있는 다이나믹 시뮬레이터 종류는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하이시스가 굉장히 많이 법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하고 거의 유사한 유니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좀 아픈 이야기가 하이프로텍이 아스펜하고 합병되면서 좀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반독점 이런 때문에 하이시스 계열의 제품들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한웰이 가져가서 유니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코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하이시스나 그 다음에 유니심은 일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아스펜 제품부터 이야기하면은 아스펜 플러스에 있는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 정식 이름은 아스펜 플러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용되는데, 그것들은 케미컬 프로세스 쪽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벤시스 쪽, 지금은 인벤시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룹에 합병됐는데, 이제 프로2 심사에서 나와 있는 연결되어 있는 단심이라고 하는 계열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물론 그 외에 조그마한 것들은 또 아류적으로 굉장히 몇 가지가 있는데, MG심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툴들을 여러 개를 다 섭렵하는 것보다는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을 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대부분은 하이시스 계열의 제품 가지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제품 간의 비교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 과정은 안 맞겠지만은 어떤 툴들은 좀 더 쉽게 되고 어떤 툴들은 좀 어렵게 다이나믹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하기 쉬운 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하이시스 계열이 가장 여러분한테 쉽게 잘 맞아질 거예요. 가장 쉽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움직이는 거동이 변화되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장치가 죽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되거나 뭐 이런 것들 투입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공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 번씩 농담을 삼아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우리나라 소득을 일으키는 게 아마 전기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크죠.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 매출액을 만드는 그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이상 엄청 큰데 화공은 그거 반 정도가 될 것 한 회사들이 큰 회사가 국내의 SK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규모가 반 정도 됐다 레베뉴가 그렇지만은 사람 수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삼성전자는 거의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SK 우리 이노베이션이 한 5천 명 정도, 6천 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공업은 제작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중공업이 아닌 우리가 화공 쪽에 있는 플랜트 움직이는 쪽에서는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거동되는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느냐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 스킬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땠냐 하면은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었었어요. PC도 거의 보급화된 게 거의 없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손으로 어느 정도씩을 만들어서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시뮬레이터가 워낙 좋아졌죠. 그러니까 인터넷 가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깊이가 옛날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얕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거나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시뮬레이터가 없는 회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때는 계산기에 없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지금은 그 계산기를 시뮬레이터가 대체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터를 여러분이 내 계산기처럼 놔두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엑스퍼트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뮬레이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화공 쪽에는 고가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뭐 움직이거나 뭐 해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현장 가서 밸브 하나 움직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 있죠. 그게 뭐 때문이냐? 뭐 일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일설 누가 한 사람이 훈련 중에 밸브 하나를 닫았대요. 이해됩니까?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어디 폭발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동 위치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가 답을 내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거동을 분석하고 파악을 한 후에 답을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결정이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그런 쪽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조를 하나 달아놨죠.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이제 딜레마에 포함될 텐데 내가 공장을 굉장히
느슨하게 설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장치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리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훨씬 더 비싸죠. 지금 경쟁사에 뭐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는데 크게 설계하면 할수록 운전은 좀 더 편하고 쉽고 룸이 좋으니까. 그런데 가격은 비싸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말이 맞느냐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운전이 쉬우냐? 운전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 오퍼레이션 하는 거하고 제어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어를 잘 하게 만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저울질을 해가지고 설계를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최적의 제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